자, 편집실을 다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달력을 실제로 편집해 볼 건데요. 화면을 보시면 탁상 달력과 벽걸이 달력 두 종류가 있는데 편집 방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탁상 달력을 가지고 상품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우선 편집하려는 상품을 클릭하시고 편집하려는 반과 원화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신규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 창이 뜨는데 만들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위쪽에 편집기를 실행하시겠냐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처음 편집기를 실행하시는 분들은 화면 위쪽에 보이시는 편집기 다운로드를 눌러서 편집기를 먼저 설치해 주세요. 그럼 실제로 편집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편집기를 처음 실행하실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리소스나 파일들을 다운받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시지만 두 번째부터는 편집기를 실행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편집기가 실행이 되면 오래 사용하실 템플릿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화면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디자인 전체 변경하기를 누르시면 상단에 보이시는 올해 새로 추가된 템플릿 이외에도 기존에 있던 다양한 디자인의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에 보이시는 디자인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선택하신 템플릿으로 상품이 변경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일부분만 변경해 주고 싶으실 때에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디자인 버튼을 눌러서 먼저 원하시는 디자인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직접 화면에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디자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화면 아래에 보이시는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내지와 에필로그 부분의 템플릿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템플릿을 모두 변경하셨으면 이번에는 실제로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사진 버튼을 눌러 보시면 항목이 여러 개 보이실 텐데요. 내 컴퓨터는 실제로 제가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고, 웹폴더는 이전에 원화별 사진 분류 후 사진 저장하기 기능에서 미리 저장했던 사진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진 위에 보시면 자동 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선택된 페이지부터 리스트에 보이는 사진을 차례대로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사진을 넣으실 때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이 순서대로 들어간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하는 사진을 넣고 싶으실 때에는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디자인을 변경하실 때처럼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화면에 직접 드래그를 하시면 사진이 바뀌게 됩니다. 네, 이걸로 기존에 있던 템플릿을 활용해서 달력 편집을 완료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밑에 사진틀, 글상자, 아이콘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사진틀은 글자 그대로 사진을 넣는 틀을 말하고, 글상자는 글을 입력하는 상자, 아이콘은 저희가 미리 등록해 놓은 다양한 형태의 아이콘으로 달력을 꾸며 주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우선 기존에 보이시는 사진틀이 아닌 다른 사진틀로 사진틀을 변경해 볼 건데요. 화면 상단에 보이는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형태의 사진틀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틀을 골라 화면으로 드래그를 해서 기존에 있던 사진틀 위에 놓아주세요. 그러면 사진틀이 변경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사진틀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사진 틀을 추가하실 때에는 추가하고 싶은 사진 틀을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화면으로 드래그 하셔서 사진 틀이 없는 빈 공간에 놓으시면 사진 틀이 추가된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사진 틀을 드래그 하실 때 기존에 있던 사진 틀 위에 놓게 되시면 사진 틀이 변경이 되는데요. 그럴 때에는 화면 위쪽에 보이시는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있던 사진 틀로 되돌아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오렌지색 네모난 테두리가 보이실 텐데요. 각 변에 있는 동그라미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대각선 형태의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뀐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사진 틀이 비율에 맞게 크기가 조절이 되고,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시면 비율에 상관없이 사진 틀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진 틀을 기울이고 싶으실 때에는 사진 틀 위에 보이시는 빨간색 동그라미 점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회전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뀐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기울여 보시면 원하시는 만큼 사진 틀을 기울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진 틀 안에 사진을 선택하실 때에는 사진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화면과 같이 파란색 네모 테두리가 보이실 텐데요. 사진 틀을 선택했을 때에는 오렌지색 테두리가 보이고, 사진을 선택했을 때에는 파란색 테두리가 보입니다. 이제 사진을 선택하셨으니 원하시는 대로 사진을 조정하시거나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시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 위에 여백 발생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 틀에 여백이 발생했으니 이 여백을 채워달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는 사진을 움직여서 여백을 지워 주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확대해서 공간을 채워 주시면 여백 발생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을 기울이실 때에도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색 점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원하시는 만큼 사진을 기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사진 틀은 비율에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조정이 가능했지만 사진은 무조건 비율에 맞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오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글상자 역시 화면에 보이시는 것 중에 원하시는 글상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누르시거나 화면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에 글을 넣어주세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원하시는 문구를 넣으신 다음에 사진틀과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만큼 크기와 기울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글상자 아래에 오렌지색 모양의 자그마한 원이 보이실 텐데요. 이 원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글상자 끝을 조절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이콘 역시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하고 싶으신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크기와 기울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 개의 사진틀을 사용해서 달력을 꾸며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필요한 만큼 사진틀을 추가하시고 컬트를 누른 상태에서 사진틀을 클릭하면 여러 개의 사진틀이 동시에 선택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원하시는 사진틀을 선택해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세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일이 손으로 수정해 주셔도 되지만 혹시 동일한 크기의 사진틀을 원하실 때에는 먼저 복사할 사진틀을 선택하시고 컬트 C를 누른 다음에 컬트 V를 누르면 똑같은 크기의 사진틀이 복사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복사한 사진을
적절한 위치로 옮겨주시면 되시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있는 사진틀이 맨 밑에 있고 가장 마지막에 복사한 사진틀이 맨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사진틀을 맨 밑에 내리고 싶으실 때에는 사진틀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맨 뒤로 보내기 버튼이 있는데요. 맨 뒤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틀이 맨 뒤로 간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있는 사진틀을 맨 위로 올리고 싶으실 때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맨 앞으로 가져오기 또는 앞으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의 사진틀을 보시면 서로 정렬이 안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선으로 비슷하게 맞춰 주셔도 되지만 정렬하고 싶은 사진틀을 선택해서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객체 맞춤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 맞춤을 눌러 보시면 사진틀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넣으시다 보면 실수로 자리를 서로 바꿔서 넣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바꾸실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바꿀 위치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사진이 서로 바뀐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사진을 선택한 상태에서 사진틀 안이 아닌 마우스 커서를 사진틀 밖으로 가져가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는 사진을 다시 선택해서 사진틀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글상자를 꾸며볼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하시는 문구를 적으시고 전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화면 위쪽에서 원하시는 폰트를 찾아 변경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채우기 버튼이라고 있는데요. 이 채우기 버튼에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색깔을 클릭해 보시면 글상자에 색이 차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옆에 윤곽선은 글상자의 테두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글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윤곽선을 파란색으로 변경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글상자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바뀐 것이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기능이 있는데요. 그림자 방향을 진행해 주신 다음에 원하신 대로 색상을 변경하시면 화면에서도 그림자가 생기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글상자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고 싶으시면 글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C를 눌러 복사를 하시고 복사하고 싶으신 곳에 Ctrl V를 누르면 동일한 위치에 글상자가 복사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한 번 더 복사를 하게 되실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글상자가 원래 위치에서 변동이 생기는 게 보이실 건데요. 그럴 때에는 편집기를 닫은 다음에 다시 실행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달력 편집이 완료되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장 후 닫기를 눌러서 지금까지 작업한 템플릿을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문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 창이 뜨는데요. 가끔씩 저장 후 닫기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X 버튼을 누르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껏 작업한 내용이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0이었던 진행률이 100%로 바뀐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장 후 닫기를 눌렀는데 진행률이 0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편집기를 한 번 더 실행하셔서 다시 한번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편집률이 100으로 바뀐 것이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편집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에 따라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진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에 스프링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원화분들의 얼굴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벽걸이 달력의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스프링과 더불어서 벽에 걸 수 있게 천공 구멍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천공 구멍이 사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기계로 구멍을 내는 거기 때문에 대략 5에서 10mm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공 구멍 주변에는 원화분들의 사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벽걸이 달력의 에필로그를 보시면 상품 구조상 화면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진이나 글을 넣으실 때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글자를 거꾸로 놓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파란색 글자는 알림 메시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클릭해 보시면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셔도 인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